안녕하세요. 저는 곧 대학생이 되는 딸을 키우며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는 50대 돌싱녀입니다. 남편하고는 17년 결혼 생활을 하고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17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부부로 연을 맺었으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 놈에게 마지막까지 기만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속였던 대가를 돌려받았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여느 부부처럼 평온하게 잘 살았어요. 오래된 부부다 보니 신혼부부 같은 설렘과 알콩달콩함은 없을지언정 그보다 깊고 진한 가족애와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불꽃 같은 사랑이 끝나고 나서부터의 믿음, 의리, 책임감 같은 거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불꽃 같고 짜릿한 사랑을 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긴 그렇고 욕망이자 욕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남편과 같이 갔던 동창회에서였습니다. 부부 동반 동창회가 있다고 했고 저한테도 참석을 하자고 했어요. 그전에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두세 번 정도는 참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동창 모임이라고 했고 그 친구들하고는 여전히 잘 지냈기 때문에 서로 다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동창 모임 사흘 전에 갑자기 저한테 여보, 이번 동창 모임 그냥 안 와도 될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왜? 그냥 부부 동반 말고 동창들끼리만 보기로 했어. 생각보다 못 오는 와이프들이 많다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갑자기 부부 동반이 아니라 친구들끼리만 보기로 했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동창의 아내인 정미 씨를 마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마트를 비슷한 시간대에 이용하기 때문에 마주칠 때가 종종 있었죠. 안녕하세요, 정미 씨. 어머, 안녕하세요. 장 보러 오셨어요? 네. 참, 금요일 저녁에 모임 있는 거 얘기 들으셨죠? 오세요? 정미 씨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거 부부 동반 취소됐다고 하던데. 친구들끼리만 그냥 모인다고. 어머, 정말요? 그랬나? 저희 남편은 그런 말 없던데. 왜 취소됐지? 아직 안 전하셨나 보다. 오랜만에 다 같이 본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더니 자기들끼리만 가려고. 그러게요. 아니면 다음에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한번 따로 봐요.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정미 씨와 간단한 얘기 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미 씨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미소 엄마, 남편한테 물었는데 부부 동반 그대로 한다던데요? 저보고 같이 가자던데. 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물어봤죠. 나 어제 마트에서 정미 씨 만났거든? 현승 엄마 말이야. 아, 재우 와이프 말하는 거지? 근데 정미 씨 말론 부부 동반 그대로 한다며? 그 말에 남편이 순간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본 저는 속으로 뭐지 싶었습니다. 아, 맞다. 그대로 한다고 했다. 깜빡했어. 뭐야, 부부 동반은 취소됐다며. 빠지는 사람 많다고 해서 안 할까 하다가
다시 안 됐어. 내가 깜빡했다. 회사일 바빠서. 당신도 올 수 있지? 라는 겁니다. 모임 하루 전날에 갑자기 다시 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남편이 정말 착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참석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보니 아내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임에는 처음 본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미경이었는데 남편의 같은 대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공대생 출신이다 보니 주변 동기들도 다 남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한미경이라는 그 여자가 그 과에서 유일한 여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동기 모임이니까 못 올 건 없는 자리이긴 하죠. 다들 친구기도 하니까요. 들어보니 미경 씨는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했다가 한 번 이혼을 했고 그 후에 다시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남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화교라고 했습니다. 돈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요. 그 여자는 피부에서 반질반질 광이 나고 옷차림도 그렇고 돈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날씬하고 관리도 많이 하는 것 같았죠. 재혼하고 내내 중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오랜만에 보는 거다 보니 동창 모임에서 다들 반기더라고요. 저도 평소 같았으면 남편의 오랜 친구를 진심으로 환영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그 전에 저한테 뜬금없이 부부 동반 취소됐다고 거짓말했던 게 혹시 미경 씨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 미경 씨와 남편은 굉장히 친밀해 보이기도 했고 특히 남편이 미경 씨가 온 것에 들떠 보였거든요.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좀 꽁깃꽁깃할 수밖에 없었죠. 미경 씨는 제가 옆에 있음에도 저희 남편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남편도 그런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아, 성우야. 너 예전에 내가 이런 색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 너는 밝은 색을 입어야 얼굴이 산댔는데 왜 이렇게 칙칙하게 입어? 와, 그런 것도 다 기억해? 너 기억력 좋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런 건 다 기억하지. 하면서 막 옛날 얘기도 하고 화기애애 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같이 웃고는 있었지만 마냥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남편은 뭔가 얼굴도 상기되어 있고 기분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미경 씨라는 친구는 엄청 오랜만에 만난 거지? 줄곧 중국에 있어서 보기 힘들었으니까. 오랜만에 봐서 좋나 봐. 내내 싱글벙글. 아, 내가 뭐 싱글벙글이야.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들떠 보이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으니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폰을 보면 내내 킥킥거리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는 폰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맘때는 이상하리만큼 폰을 자주 보고 손에 쥐고 생활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저도 남편의 폰으로 사진을 자주 보는데요. 왜냐면 남편은 갤러리를 폴더별로 정리를 해놔서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맘때쯤에는 자기 폰도 못 보게 하고 설령 본다고 해도 옆에서 쩔쩔매면서 빨리 돌려달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내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묘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계속 찝찝한 기분을 가지다가 남편의 폰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지만 남편의 폰을 본다는 게 좀 찔리기는 했는데 그맘때 계속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는 남편의 폰을 챙겨 나와 확인을 했는데요. 별거 없겠지, 내가 괜히 그런 거겠지 했던 저는 폰을 확인해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그 한미경이라는 친구와 정말 많은 대화를 수시로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서 점심을 뭘 먹고 있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퇴근할 거고 하루의 모든 일정을 다 공유하는 겁니다. 여자친구나 아내랑 할 만한 행동을 그 여자와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랑은 연애 때도 그렇게 하루 종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심지어 어디 괜찮은데 다음에 가보자, 다음에 술 한잔 하자, 밥 사줘 등등 흘러가듯 약속도 많이 잡았습니다. 실제로 만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화만 보면 영락없이 둘이 사귀는 사이 같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나눴다니. 게다가 평소에 폰을 보며 그 시시덕거리는 모습도 다 떠올랐죠. 저는 심장이 막 뛰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솔직히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겠나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일단 다 캡처를 해서 제 폰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전화번호도 따로 저장을 해두었죠. 남편이 잡아떼거나 증거를 없앨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룻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폰을 몰래 봤다는 사실에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폰을 훔쳐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해. 근데 한미경 씨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 그것부터 해명해줬으면 좋겠어. 친구 사이지 뭔 사이야. 아니, 각자 가정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연락한다고? 시시콜콜한 얘기 다 나누면서? 친구니까 그런 얘기까지 다 하지. 당신이 직접 봤겠지만 뭐 있었어? 없잖아. 그것보다 왜 남의 폰을 함부로 뒤져봐? 당신 폰 내가 뒤져보면 좋겠어? 뒤져봐도 돼. 나는 캥기는 거 없으니까. 그럼 나는 있어? 친구 아니야. 친구하고 이런 대화도 못 나누냐? 당신은 친구 없어? 그러면서 저를 몰아가고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솔직히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남녀가 그렇게 하루 종일 시시콜콜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그냥 친구인가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폰을 봤다는 것 자체에 흥분해서 계속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이거 의부증이야, 알아? 남편 폰 한 번 봤다고 의부증이라니.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미경이랑 나랑은 그냥 순수한 친구 관계인데 당신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라고. 아유, 뭐 친구하고 대화도 못 나누겠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나 당신 무서울라 그래. 남편의 말에 저는 일단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너무 몰아세우기도 했고 친구라고 박박 우기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 카톡 대화에서 어떤 성적인 뉘앙스나 외도의 냄새를 풍기는 단어 같은 건 없긴 했거든요. 그 일로 남편과 저는 서로 감정이 좀 상했는데 특히 남편은 저에게 티나게 툴툴거리더라고요. 저희 딸이 아빠 왜 저러냐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저는 일단 그 일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의 잔상은 꽤 오래 남았어요. 왜냐면 그 대화에서 남편이 너무 신나하는 게 보였거든요. 연애할 때의 설렘을 느끼기라도 하는 양 들뜬 게 글자에서도 보였던 거죠. 그 부분이 와이프인 제 입장에서 너무 기분 더러웠던 거고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나 보다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한테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생겼어요. 직접 둘이서 만나지는 않았다지만 그 둘의 대화를 유추해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마디로 당장은 어떤 불륜의 관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언제라도 그런 관계로 발전 가능한 사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날 후로 폰도 2중 3중 잠금을 걸어놓았고 아예 잘 때도 폰을 주머니에 넣고 잘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찔리는 게 없으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이가 없었죠. 그러던 와중 정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친구 와이프요. 네, 정미 씨. 아, 경옥 씨, 지금 뭐 해요? 통화할 시간 돼요? 갑자기 제 시간을 묻더라고요. 아, 네. 왜 그러세요? 경옥 씨, 요즘 성우 씨랑 사이 어때요? 저희 남편이랑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정미 씨가 뭔가를 알고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우리 남편한테 희한한 걸 들어서요. 이걸 정미 씨한테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뭔데요? 저번에 우리 모임 갔을 때 그때 미경이라는 여자 왔던 것 알죠? 정미 씨도 한미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네, 알죠. 그날 보니까 성우 씨랑 유난히 친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경옥 씨도 그거 느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분위기는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뭐 대학 다닐 때 친한 친구였다곤 하던데.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넌지시 물었거든요. 성우 씨랑 그 미경 씨라는 분하고 유난히 친해 보인다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둘이 예전에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경옥 씨도 몰랐죠. 네?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한미경과 남편은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는 거예요. 남편과 한미경은 신입생 때 만나서 남편이 군대 가기 전까지 사귀었답니다. 친구 사이라고 했지 과거 연인 사이인 줄은 전혀 몰랐던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뭐 지난 일이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나도 그냥 과거에 그랬다더라 하면 그랬구나 하고 말았을 거예요. 내가 뭐 주책도 아니고 그런 거 굳이 경옥 씨한테 전할 필요도 없잖아요.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그런데 왜... 경옥 씨,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그 여자랑 성우 씨 뒤에서 따로 만나는 것 같대요. 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과 한미경 사이에서 뭔가가 있을 거란 짐작은 했지만 그 얘기를 제3자의 입을 통해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우리 남편이 진짜 비밀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기해 주더라고요. 성우 씨가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 풍기는 뉘앙스가 딱 그렇더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경옥 씨가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요. 부부 동반 모임 취소됐다고. 사실은 취소된 적 없는데 성우 씨가 거짓말한 거잖아. 그게 딱 생각나면서 아, 성우 씨가 경옥 씨를 속이고 있구나. 이거 내가 얘기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 그 얘기를 전해준 정미 씨에게 너무 고맙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지도 안 들고 너무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막연히 남편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예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네 남편 바람 핀다더라 라는 말을 듣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정미 씨는 한미경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얘기를 더해줬는데요. 한미경은 첫 번째 남편이랑 헤어지고 지금 남편이랑 재혼했는데 지금 남자가 한미경보다 10살 많고 학교 출신인데 중국이랑 한국 오가면서 사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게 불법적인 것도 있고 남자 자체도 중국에서 활동했던 건달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큰 술집이랑 성인 오락실, 중국 음식점 여러 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한미경이 자기 남편이 운영하는 술집이나 밥집 얘기하면서 친구들한테 한번 놀러 오라고도 했었다네요. 저는 혹시 거기가 어딘지 다시 물어봐 줄 수 있느냐 물었고 정미 씨는 알겠다고 아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미 씨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너무 눈앞이 컴컴했죠. 설마 했는데 남편이 정말 한미경과 외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걸 동창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했던 거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족치고 싶은데 증거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너 바람 피는 거 다 안다더라 한다고 그게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핸드폰도 꽁꽁 숨기고 다니고 증거를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게 생각났습니다. 전에 사연 채널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작은 녹음기를 사서 차 안에다 둬서 증거를 잡아낸 거였죠. 요즘은 초소형 녹음기가 잘 나오고 연속 녹음이 된다고 하니 타이밍만 잘 잡으면 증거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증거가 불법이고 아니고는 추후의 문제고요. 그렇게 저는 인터넷에서 장시간 녹음이 되는 소형 녹음기를 찾는데 너무 현타가 오고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고요. 남편 바람 피는 거 잡으려고 소형 녹음기 알아보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증거는 찾아내야 했기에 저는 열심히 찾아서 적당한 녹음기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남편 차 운전석 아랫부분에 그 녹음기를 달아두었죠. 행여나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사실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녹음기를 달아두었다가 새벽에 몰래 내려가서 들고 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놔두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 녹음기를 그렇게 오래 두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틀 차 정도 됐을 때 남편이 퇴근하면서 그 여자랑 통화한 게 다 녹음이 되어 있었거든요. 나 지금 퇴근해. 넌 뭐해? 아, 집에 혼자 있다고? 남편은 오늘도 늦는데? 너네 남편은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냐? 그럴 거면 남편 바꿔, 나로. 나는 우리 미경이 외롭게 안 하지. 내가 지금 갈까, 너네 집? 남편 오기 전에 하는 것도 스릴 넘칠 것 같은데? 라면서 아주 들떠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듣는 저는 구역질이 치밀고 분노로 몸이 떨려왔죠. 제 앞에서 그렇게 친구인데 왜 이상하게 보느냐며 개거품을 물던 인간이 뒤에서는 보란듯이 그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17년 동안 부부로 같이 산 저는 의붓증이니 뭐니 몰아가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나? 남편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몰랐었구나 싶었죠. 저는 화를 꾹꾹 참으며 그 둘의 대화를 마저 들었습니다. 가만 대화를 들어보니 즐겨가는 맛집도 있고 심지어 모텔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모텔 거기서 보자느니 전에 간 거기는 별로라느니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듣는 저는 속이 통째로 뒤집어지고 이가 갈렸죠. 그러면서 남편은 약속도 잡았습니다. 아, 또 거기서 볼까? 한정식? 거기 참 좋아하네. 거기 반찬 깔끔하고 맛있지. 나도 한정식은 거기가 제일 낫더라고. 1시 정도로 예약하면 되겠지? 라는데 상호명을 말하진 않았어도 설명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어딘지 저도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가족끼리도 한 번씩 가던 곳이었거든요. 가족끼리 가던 곳을 그 여자랑도 종종 갔던 겁니다. 토요일에 갈게. 집에는 부장님이랑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 돼. 저번에 마누라가 내 폰 뒤졌던 거 얘기했지? 그걸로 내가 한번 뒤집어 엎었거든. 친구 사이인데 무슨 더러운 의심하느냐고. 아, 안 걸렸으니까 내가 큰 소리 쳤지. 우리 카톡 대화에 별다른 내용도 없잖아. 하여튼 그때 이후로 와이프는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토요일에 보자. 어차피 너네 남편도 토요일에 제일 바쁘다며. 우리한텐 잘 됐지. 남편의 들뜬 목소리가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던지요. 배신감과 분노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그 여자의 통화 내역과 함께 토요일에 약속 잡은 정보까지 알아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후로도 녹음기를 계속 놔뒀는데 딱히 증거가 될 만한 정도의 내용은 못 건졌거든요. 아마 하늘이 도왔는지 공교롭게 딱 필요한 증거를 어렵지 않게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토요일에 그 년놈들이 식당에서 만나겠구나 알게 됐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놈은 저에게 토요일에 부장님이랑 골프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는 남편놈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뺨이라도 올려 붙이고 싶은 거 참았습니다. 그리고 꾹꾹 참으며 대답했죠. 알았어. 그런데 남편은 가려다 말고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근데 당신 표정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아? 뭐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화난 사람처럼. 그럼 너 같으면 너를 보고 웃음이 나오겠냐? 하는 걸 그냥 참았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아니, 그때 우리 싸운 이후로 당신 내내 표정 안 좋잖아. 나만 안 좋았어? 당신은? 난 이해가 안 되네. 당신이 왜 큰 소리 치는 거야? 잘못은 당신이 했으면서.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못은 제가 했다는 겁니다. 남의 폰 뒤져보고 무슨 의부증도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인데 의심하고. 야! 저는 도저히 못 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까진 필사적으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는데 그 순간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야라고? 그래, 그냥 친구 사이. 너 그 여자랑 그냥 친구 사이 맞긴 해? 또 시작이다. 당신 이 정도면 병이야. 병원 가봐. 우리 솔직해지자. 당신 그 여자랑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당신 입으로 어디 한번 말해봐. 이거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야. 저는 남편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이었습니다. 남편 입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줌마, 집에서 뜨신 밥 먹고 할 일 없어요? 친구 사이라고 했지. 이러는 이유가 뭐야? 뭐 증거라도 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증거도 없이 이러는 거면 당신 진짜 무슨 문제 있는 거다. 네 입으로 분명 친구 사이다 그거지? 당연하지. 저는 확 들고 있던 녹음 풀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뻔뻔한 남편놈에게 너무 치가 떨렸는데 그냥 녹음 풀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숨을 크게 내쉬고 참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만 얘기하자. 진짜 요즘 왜 저러는 거야?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어 아주. 그러더니 남편은 지가 더 짜증을 부리며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가더라고요. 와, 바람피는 인간이 저렇게 뻔뻔하구나. 나는 여태까지 남성우라는 내 남편을 반만 알고 있었구나. 여실히 깨달았죠. 어디 두고 보자. 증거? 내가 직접 너네 만날 때 덮칠 거다. 그때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라고요. 그렇게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차까지 빌려서 그 식당으로 갔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었죠. 남편 차가 들어오는데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너 이제 딱 걸렸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남편은 한미경과 내리더니 한정식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 숨어서 그걸 확대해서 찍었는데 좀 뿌옇긴 해도 찍히기는 하더라고요. 벌건 대낮이고 가족들끼리도 오던 식당인데도 버젓이 그 여자랑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와, 진짜 미친 것들이구나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 둘이 평범한 부부거나 애인 사이인 줄 알겠더라고요. 둘 다 가정도 있으면서 어쩜 저렇게 낯짝도 두꺼운지. 그렇게 저는 조금의 시간을 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테이블마다 높다란 칸막이가 있는 식당이거든요. 들어가니 사장님이 예약했느냐 물어보길래 안에 일행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남편이 앉은 자리로 다가갔죠. 마주 앉은 두 인간은 무슨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조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다가오는 저를 봤는데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지 상간녀랑 히히덕거리는데 제가 갑자기 다가오니까요.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그 테이블로 가서 남편 옆자리로 털썩 앉았습니다. 마주 앉은 그 여자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때 동창 모임에서 봤죠? 그 여자는 얼빠진 얼굴로 남편을 쓱 쳐다보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저에게 당신이 여긴 왜? 그러는 당신은? 부장님이랑 골프 간다더니 여기서 뭐해? 그게... 하더니 남편은 눈을 희번뜩하게 뜨더군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 지금 나 미행한 거야?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지, 이 여자하고. 뭐? 친구 사이? 당신은 친구 사이를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몰래 만나냐? 퍽이나 친구 사이겠다. 저는 그 여자에게도 물었습니다. 한미경 씨가 말해보세요. 한미경 씨 거짓말하면서 친구랑 몰래 뒷구멍으로 만나고 모텔 가서 잠도 자고 한미경 씨한텐 친구가 그런 존재예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허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팔을 잡았죠. 일단 따라 나와. 이거 안 놔? 진짜 미쳤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 제대로야. 하다 미행까지. 하다 미행했더니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네. 안 따라 나와? 어따 대고 큰 소리야. 지금 큰 소리 칠 게 누군데. 여기서 망신 좀 줄까? 저도 화가 나서 꽤 크게 말했더니 주변에 식사하던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에 쪽팔리긴 한지 고개를 막 창가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창피해. 나는 너무 대놓고 다니길래 창피한 것도 모르는 인간들인 줄 알았지. 그 말에 그 여자가 막 지 혼자 참나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빼려는 거였죠. 야, 한미경, 앉아. 어따 대고 앉으라 말아야. 당신이 뭔데? 그 뻔뻔한 낯짝에 제가 그랬습니다. 곧 올 사람 있으니까 앉으라고. 올 사람? 때마침 타이밍 좋게 그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마침 저기 오네. 그때 그 여자는 고개를 돌렸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확 주저앉고는 고개를 창가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엄청 당황한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손을 들어서 여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덩치가 엄청 크고 빡빡머리에 험상궂은 얼굴을 한 남자가 굳은 얼굴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자마자 고개를 돌려 한미경을 봤습니다. 와, 진짜 이러고 있네. 그 말에 한미경은 일그러진 얼굴로 억지로 웃으며 여보, 여긴 어떡해? 네, 그 남자는 한미경의 남편입니다. 저는 정미 씨를 통해서 한미경 남편이 운영한다는 중국 음식점 하나를 알아냈어요. 거기에 연락해서 한미경 씨 관련해서 꼭 전할 말이 있으니 사장님 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죠. 그렇게 한미경 남편과 연락이 닿았고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한미경 남편은 처음엔 안 믿기도 하고 오히려 저한테 허튼 소리 말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좀 무서웠는데 증거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녹음 음성 보내줬습니다. 솔직히 한미경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 증거를 넘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한미경 남편에게도 알리고 싶더라고요. 한미경 남편은 자기가 들어도 한미경 음성이 맞다 보니까 엄청 열받아 했고 저는 토요일에 현장 덮칠 건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도 이렇게 오게 된 거죠. 한미경도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딱 걸린 셈이었습니다. 한미경 남편 얼굴이 시뻘개지고 일그러지는데 진짜 험상궂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미경이 저기 얘는 그냥 친구야, 동창. 밥 한 끼 하려고 했던 건데. 뭐? 너 뭐라고 했어?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해예요. 저희 그냥 밥집에서 밥 먹은 것뿐인데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라면서 대놓고 잡아 떼는 겁니다. 모텔 앞에서 잡은 거 아니라고 아예 뻗댈 셈인 것 같더라고요. 어이가 없는데 그 말이 한미경 남편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미경 남편은 그 말에 눈이 확 돌더니 갑자기 남편 멱살을 잡았거든요.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들 밑으로 떨어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하지만 한미경 남편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도 않더라고요. 이 새끼가 사람을 물로 보나? 내가 너랑 이 여자가 무슨 대화했는지 다 들었는데 대놓고 발뺌이야? 너 내가 우스워 보여? 남편도 멱살 잡힌 채 아차 싶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한미경 남편이 일반적인 남자도 아니고 찐 건달이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사람인데 잘못 건드린 거죠. 남편도 원래 한 성깔 하는데 딱 봐도 자기가 덤빌 수 없겠다 싶었는지 바로 꼬리 내리더라고요. 일단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오해? 한미경 남편은 멱살을 잡고 테이블 바깥 복도 쪽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 소리 지르고 직원들도 달려와서 말렸죠. 남의 마누라랑 밥 처먹고 자고 다니면서 오해? 너 우리 집 와서 하느니 어쩌느니 개소리도 했지. 내가 다 들었어, 이 새끼야. 그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나더러 증거 있냐고 했지. 증거 차고 넘치지. 이분한테도 내가 다 드렸어. 그 말에 남편이 저를 보고 야, 너 미쳤어?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한미경 남편이 이 새끼가 어디서 큰 소리냐며 갑자기 남편 뺨을 마구 때리는 겁니다. 철썩철썩하고요. 옆에 있던 저도 헉하고 놀라긴 했죠. 옆에 직원들 말리는데도 아랑곳 않고 때렸고 식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짓단에 때려볼 거라고 팔 휘적거리면서 그 남자 얼굴하고 몇 번 때리긴 했는데 때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손톱으로 핥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도 몇 번 때리긴 했지만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진짜 열받았는지 손바닥으로 남편의 귓방망이를 날렸고 남편은 코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한테 걸렸을 때는 의부증이냐며 몰아세우더니 그 남자한테는 잘못했다고 비는데 얼마나 열받고 기막히던지요. 그 와중에 한미경 도망가려길래 저는 한미경 붙잡았습니다. 한미경은 노으라면서 실랑이가 일어났는데 한미경 남편이 한미경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저도 옆에서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야, 너 이따위 짓 하려고 한국 오자고 했냐?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어? 뭐 있다고 이따위 짓을 해? 한미경 남편은 열받아서 옆에 있는 그릇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결국 큰 소란이 있었다 보니 경찰까지 출동했고 다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저는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불륜이고 불륜 현장 잡으러 간 거라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자기가 맞았다고 고소를 진행하느니 어쩌느니 했고 한미경 남편은 조용히 변호사 부르겠다고 했어요. 자기도 쌍방 폭행으로 맞았고 이렇게 긁힌 자국도 있다고요. 남편이 휘적휘적 거리다가 그 남자 얼굴을 시계로 긁은 것 같은데 광대뼈 쪽에서 피가 좀 났거든요. 경찰도 남편더러 선생님도 잘하신 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쪽도 다쳤으니 쌍방 폭행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쳐맞았는데 무슨 쌍방이냐며 억울하다고 펄쩍 뛰었고 그 남자는 결국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여차저차 얘기가 어떻게 된 건지 결국 쌍방 폭행이고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라고 했죠.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그 남자가 남편에게 경고하더라고요. 너는 어디 두고 보자고요. 밤길 조심하라고 말이죠. 남편은 경찰서 앞에서 사람을 협박한다고 그랬지만 말만 그렇지 진심으로 쫄은 게 보였습니다. 한미경 남편은 한미경더러 따라오라고 했고 한미경은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죽상을 해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가다 말고 저한테 다시 오더니 전현하고 당신 남편 놈 상간 소송한다 했죠?
하세요. 나도 할 테니까. 필요하면 내가 변호사도 다 붙여주고 할 테니까 이 연놈들 소송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한미경 남편은 저희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경고하듯이요. 그리고 한미경과 차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미경 남편 가자마자 남편놈이 당신이 저 건달 새끼한테 연락했지? 그러는 겁니다. 한미경 남편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게 저한테 화를 내는데 저도 너무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따귀를 후려 갈겼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뺨 맞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미쳤어? 바람 피는 거 걸려놓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너 전현이랑 바람 펴놓고 나 의심병 환자로 몰아갔지?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 취급하더니 뒤에서는 전현이랑 신나서 바람 피고 다녔지? 친구 사이? 개소리하고 있네. 너는 17년 같이 살아준 와이프한테 이따위로 굴고 싶니? 인간적으로 진짜 환멸이 난다. 그리고 아까 들었지? 나 너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한미경 남편한테 변호사 소개받아서 너랑 한미경한테 소송도 할 거야. 더러운 것들. 거짓말 치면서 놀러 다니고 애인놀이 할 때는 아주 신났지. 이혼해 줄 테니까 저 여자랑 계속 신나게 놀아. 물론 한미경 남편한테 한 번 더 걸리면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돼지겠지만. 아까도 들었지? 밤길 조심하라고. 밤길이나 조심하고 다니세요.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처맞기 싫으면. 그렇게 일가라고 자리를 뜨고는 택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후로 곧바로 이혼 준비와 더불어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미경 남편이 그 뒤에 변호사 소개해줬고 저는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들 캡처한 거, 녹음 내용과 사진 등을 증거 삼아 소송을 진행했죠. 한미경 남편도 이혼하기로 했대요. 한미경이 죽어라 빌었는데도 한미경 남편은 정 떨어져서 못 살겠더랍니다. 한미경 남편과 저 둘 다 그것들한테 상간소송 걸었고 더불어 한미경 남편은 한미경 친정에 따로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것도 후덜덜한 이자 쳐서 다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한미경은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퍼부어댄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막 방에서 쌍욕하면서 한미경이랑 싸우는 거 들었거든요. 첫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친구 핑계로 좋다고 만날 땐 언제고 이제는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남편도 뒤늦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저랑 이혼하면 자기는 죽을 거네 어쩌네 했는데 눈 하나 꿈쩍 안 했습니다. 불륜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사건으로 남편이란 놈의 비열한 본성을 다 알게 된 것 같아서 정 떨어져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준비를 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돌아오는 밤길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미경 남편이 그런 거라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미경 남편이란 증거도 없었고 또 마침 거기가 CCTV 사각지대라서 폭행 장면도 안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건달 새끼들이 자기를 없앨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는데 경찰에서는 증거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남편은 저한테도 연락 와서 자기 죽을 것 같다느니 무섭다느니 하는데 어쩌라고 싶더라고요. 지가 애초에 그런 짓 안 했으면 저렇게 밤길 무서워할 일도 없잖아요. 저렇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도 지 업보지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 일로 진심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회사까지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와중에 무사히 이혼을 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받아냈습니다. 한미경 남편은 이혼 후 중국으로 간다고 했고 저랑은 앞으로는 더 연락하는 일 없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원하는 바고요. 애초에 좋은 일로 만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변호사도 그렇고 도움을 얻어서 고맙다고 했고 한미경 남편도 저보고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다시 돌아보지 말고 잘 살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한미경 남편이 중국으로 갔다는 말은 전 남편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또 묻지마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무서워해라 라는 심정으로요. 전 남편은 이혼하고 시댁 들어가서 살고 있고
회사 그만둔 뒤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동창들도 못 보고 살더라고요. 한미경도 이혼당하고 완전 쪽박 찼다는 얘기 들었고요. 친구라는 명목으로 뒤에서 불륜질 신나게 하고 다닌 그것들. 저한테 의심병 있느냐고 몰아세우더니 그 꼬라지 참 보기 좋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남편놈 그렇게 한미경 남편한테 처맞는 거 보니 속도 시원하더라고요. 남편놈 같은 인간은 좀 맞아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후 재산분할한 돈과 부모님 도움으로 현재의 골프웨어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년 결혼 생활이 참 허무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세월과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잘 지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